있잖아요. 저희가 가장 먼저 시도한 변화 중 하나는 아주 간단한 나물 반찬 같은 거였어요. 그냥 좋은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간단하게 드레싱을 뿌려서 드렸죠. 처음에 박순덕 할머니는 전혀 드시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릇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반찬이냐 라며 투덜거리셨죠. 할머니는 평생 드셔오신 그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전통적인 맛에만 익숙하셨거든요. 이건 너무 낯선 맛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냥 한번 드셔보시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식사에서 할머니가 피식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게 바로 첫 번째 균열이었어. 저희의 첫 번째 작은 승리였죠. 모든 것은 가장 큰 주범인 나트륨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저는 따님인 민정 씨에게 소금을 아예 쓰지 말라고 했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소금 대신 다시마와 멸치를 푹 우려내서 정말 깊고 풍미 있는 육수를 냈어. 이게 바로 감칠맛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간장이나 된장을 넣을 때도 평소 쓰던 양의 절반만 넣었어. 하지만 국물 맛이 약하지 않았죠. 왜냐고? 부족한 짠맛을 대신하기 위해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 같은 버섯류를 듬뿍 넣었거든요. 이 버섯들이 그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쭉 빨아들여서 국물 맛을 꽉 채워줬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는 특별히 저람 된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진짜 비결은 감자와 애호박을 정말 넉넉하게 넣는 거였죠. 채소가 푹 익으면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단맛이 소금 없이도 찌개를 풍부하고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 긴 과정이었어. 따님 민정 씨는 매일 어머니를 위해 이 식단을 정성껏 준비했어.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길을 잃은 기분이었죠.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건강이 전부 자기 어깨에 달려있다는 그 무게감에 혹시나 잘못될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죠. 저한테 전화해서 대체 뭘 만들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라며 울먹이셨죠.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주일치 식단표와 레시피를 싹 다 정리해서 드렸어. 그냥 이메일로 보낸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정 씨와 함께 부엌에 서서 하나하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제 눈앞에서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루 식단은 대충 이랬어. 아침, 따뜻한 통곡물밥에 할머니가 좋아하기 시작한 그 간단한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아주 순한 된장국. 점심, 고등어처럼 기름진 생선구이 한 토막에 신선한 채소 샐러드 한 접시.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나 맛있게 양념한 두부 스테이크처럼 단백질 위주로, 하지만 가볍게. 이게 저희의 새로운 리듬이 됐죠. 하지만 소금을 줄이는 건 1단계일 뿐이었어. 다음 장애물은 이건 정말 훨씬 더 컸습니다. 바로 기름지고 지방이 많고 가공된 음식들을 해결해야 했어. 아시다시피 박순덕 할머니는 평생 고지방 육류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지글지글 굽는 삼겹살, 달콤 짭조름한 갈비, 그리고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 이게 할머니의 소울푸드였죠. 하지만 냉정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음식들은 포화지방으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그 지방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마치 하수구의 찌꺼기처럼 혈관 벽 안쪽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찌꺼기가 벽을 점점 더 두껍게 만들면 동맥은 좁아지죠. 마치 고무 호스를 꽉 쥐는 것과 같아요. 피가 자유롭게 흐를 수 없게 되죠. 만약 그 막힌 곳이 뇌로 가는 동맥이라면 그게 바로 뇌경색,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기를 금지하지 않았어. 그건 절대 통하지 않을 방법이죠. 대신
우리는 그냥 더 현명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돼지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기름 많은 삼겹살 대신 아름다운 살코기인 안심이나 등심을 선택했어요. 닭고기에 관해서는 간단한 규칙을 정했죠. 껍질은 무조건 제거하고 담백한 가슴살 위주로 먹는다. 소고기 역시 기름진 갈비 대신 우둔살이나 홍두깨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골랐습니다. 조리법 자체도 아주 중요했어. 저희는 프라이팬을 치워버렸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거나 굽는 방식으로 바꿨죠. 그리고 여기서 에어프라이어가 저희의 새로운 절친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 기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쓰면서도 닭고기나 채소를 놀랍도록 바삭하게 만들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그 만족스러운 바삭함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아하셨어요.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신 거죠. 오징어나 새우처럼 콜레스테롤이 높은 해산물도 제한을 뒀어요. 금지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특별식으로 드시게 했죠. 자, 이렇게 못 먹게 하는 것만 있으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추가해야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걸로 유명한 음식들을 식단에 가득 채워 넣었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름진 등 푸른 생선이었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요. 이 생선들은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이 오메가-3를 여러분의 혈관을 위한 별표 특수 청소팀 별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3가 혈관에 들어가면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혈관벽을 문질러 닦아요. 혈액 속의 지방인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줄여주면서 심지어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기까지 하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게 만들어서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어 위험한 피떡, 혈전을 만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선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 강력한 생선들을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드시라고 조언했어요. 기억하기 쉽게 간단한 스케줄도 짜드렸죠. 월요일은 고등어구이, 수요일은 조림, 금요일은 찜 요리. 이런 식이었어. 그리고 수프를 끓일 때와 마찬가지로 생선을 조리할 때도 소금을 피했어요. 사실 좋은 생선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생강, 마늘, 그리고 약간의 고추로 비린내만 싹 잡았죠. 고등어는 허브와 함께 오븐에 구우면 향긋하고 정말 맛있어. 혹은 무와 함께 푹 졸이면 깨끗하고 깊은 맛이 나죠. 제가 할머니께 작은 비밀도 하나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생선 뼈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생선뼈는 칼슘의 엄청난 원천이고 할머니의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할머니는 절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 하셨어요. 뼈를 먹으라고? 하지만 비결이 있죠. 생선을 무 같은 채소와 함께 압력솥에 넣고 푹 익히면 뼈가 완벽하게 부드럽고 연해져서 그냥 씹어 삼킬 수 있게 돼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조림을 처음 드셔보시더니 할머니가 정말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뼈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줄은 몰랐네. 이걸로 2번째 승리였죠. 할머니가 이 건강한 음식을 즐기기 시작하셨다는 거. 3번째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별표 흰색 과일과 채소 별표의 힘이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사과, 배, 양파, 마늘, 무 같은 음식들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성분들은 혈관을 위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냥 싹 깨끗하게 쓸어주죠. 특히 사과와 배에 든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정말 놀라워. 이게 장으로 들어가면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막아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민정 씨는 어머니께 사과 반 개와 배 4분의 1쪽을 갈아서 간단한 주스로 만들어 드렸어. 가끔은 양양을 더하기 위해 당근이나 샐러리를 조금 넣기도 했고. 그리고 오전 간식으로는 이건 정말 좋은 팁인데 얇게 썬 사과에 땅콩버터를 아주 살짝 발라드렸어.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죠. 양파는 매일 식사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양파가 너무 맵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간단한 비결이 있죠. 얇게 썬 양파를 찬물에 딱 10분만 담가두세요. 매운맛은 싹 사라지고 아삭하고 달콤한 식감만 남아요. 저희는 이걸 초고추장 대신 식초에 살짝 묻히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었어요. 카레나 스튜에 넣고 푹 익히면 달달해져서 정말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마늘. 저는 매일 서너 쪽씩 드시라고 권했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기적 같은 성분이 들어있죠.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걸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생마늘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구워 드시면 달고 고소해지죠. 간장 장아찌로 만들어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별표 흑마늘 별표를 준비해드렸어.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발효시킨 거잖아요. 특유의 맵고 아린 맛이 싹 사라지고 부드럽고 달콤한 젤리처럼 변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발효 과정에서 항산화 능력이 몇 배는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칼륨은 미네랄인데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는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 소금, 은 몸에 물을 붙잡아 두고 혈압을 높입니다. 그때 칼륨이 나타나서 그 과도한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천연 이뇨제 같은 거죠. 높은 나트륨, 높은 혈압.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실제로 칼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15%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최고의 공급원은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그리고 아보카도입니다. 저는 간식으로 찐 고구마를 추천했어.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있죠. 그리고 프로팁, 껍질째 요리하세요. 양양소 손실도 적고 그 좋은 식이섬유도 다 드실 수 있으니까요. 토마토는 하루에 한두 개씩 드셨어. 토마토는 칼륨도 많지만 라이코펜이라는 혈관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죠. 여기서 토마토 꿀팁.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좋은 기름과 함께 살짝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볶다가 달걀을 풀어놓은 토마토 스크램블을 자주 만들어 드렸어요. 정말 맛있어. 바나나는 아침 식사 후 디저트였죠.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약 400mg 들어있어. 하지만 당도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딱 한 개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들. 이건 정말 슈퍼스타죠.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별표 비타민 K 별표가 풍부해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칼슘이 동맥에 쌓여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저희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에 무쳐 먹거나 아침 스무디에 케일, 바나나, 사과를 함께 갈아 마셨어요. 다섯째, 이건 아주 쉬운 건데요. 견과류와 씨앗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아몬드, 호두, 자, 땅콩, 캐슈넛. 이것들은 그냥 작은 영양보물 상자 같아요. 건강한 불포화 지방, 비타민 E, 마그네슘, 식이섬유로 꽉 차 있죠. 호두는 특히 탁월해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A,
이 풍부하게 함유된 유일한 견과류입니다. 말 그대로 뇌를 이해한 음식이죠. 아몬드는 비타민 E로 가득 차 있어 비타민 E는 혈관벽이 산화되어 녹스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캐슈넛과 브라질너트는 마그네슘과 셀레늄이 많아 혈압 조절에 아주 좋고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견과류를 딱 한 줌, 약 30g 정도, 그리 많지 않아요, 드시게 했습니다. 양 조절이 핵심이에요. 칼로리가 높으니까요. 민정씨가 쉽게 하도록 제가 주간 단위로 작은 용기에 미리 소분해두라고 했어요. 호두 3알, 아몬드 6알, 잣 1스푼 정도였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언솔티드 것을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라벨을 꼭 읽어보셔야 해요.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 상당수가 나쁜 기름에 볶아지거나 소금, 설탕 범벅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 RAW, 견과류나 가볍게 볶은 것을 선택하세요. 6번째는 해조류였습니다. 미락이나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한국인의 밥상에는 필수적인 이유가 있죠. 이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나 후코이란 같은 끈적끈적한 좋은 의미로 화합물이 들어있어. 이것들은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장에 들어가면 콜레스테롤 분자에 착 달라붙어서 그대로 몸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게다가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도 막아주죠. 7번째, 이건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식품인데요. 바로 별표 들깨 별표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슈퍼푸드예요. 잘 들어보세요. 들깨 100g에는 약 63g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고등어의 25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들깨에 든 오메가-3는 식물성 A의 형태인데 우리 몸이 이걸 생선에서 얻는 것과 똑같은 EPA와 DHA로 아주 스마트하게 전환해서 씁니다. EPA는 혈전 생성을 막고 DHA는 뇌세포를 보호하죠. 저는 할머니께 매일 들깨를 1스푼씩 드시라고 했어. 가루로 드셔도 되고 기름으로 드셔도 되고 들깨 가루는 나물 무침이나 국에 넣으면 그 고소한 맛이 정말 끝내주죠. 들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최고고 하지만 조심하세요. 들기름은 아주 섬세해서 빨리 산패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한 달 이내에 드셔야 해요. 민정씨는 아예 작은 믹서를 사서 매일 아침 어머니 드실 만큼만 신선하게 갈아서 드렸어요. 8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비타민 K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따로 빼서 말씀드려요. 이게 별표 동맥석회화 별표를 막아줍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 많고 발효식품인 별표 나토 별표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 나토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비타민 K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별표 달걀 노른자 별표도 좋은 공급원이에요. 제발 달걀 노른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루 한두 개는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9번째는 콩류입니다. 콩, 병아리콩, 렌틸콩. 싸고, 구하기 쉽고,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꽉 차 있죠. 그리고 두부는 고전이죠. 특히 어르신들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최고입니다. 저에는 두부찌개, 두부구이, 샐러드, 두부 스테이크까지 질리지 않게 해드렸어. 밥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검은 콩을 넣어 지었고 병아리콩으로는 후무스를 만들어서 채소를 찍어 드시게 했는데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것들은 항산화 폭탄이에요. 혈관을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으로 가득 차 있죠.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과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저희는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신선한 블루베리와 호두 몇 알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제철이 아닐 땐 비싼 생과일 고집할 필요 없어요. 냉동베리는 완벽하고 저렴한 대안입니다.
가장 신선할 때 급속 냉동한 거라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거든요. 휴, 정말 좋은 것들 많죠? 하지만 이젠 좀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치유하는 음식들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려면 어떤 것들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건 좋은 걸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1. 정제 밀가루, 흰빵, 과자, 케이크, 그리고 특히 인스턴트 라면. 이 음식들은 할당을 미친 듯이 치솟게 만들죠. 그럼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 그리고 그 인슐린이 하는 일은 그 모든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여러분의 동맥벽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면에 대해 타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수프는 절반만 넣고 배추, 양파, 버섯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서 드시게 했어. 이 설탕과 액상과당,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음료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어. 그리고 제발, 과일 주스 조심하세요. 과일을 갈아 주스로 만들면 모든 식이섬유는 버려지고 농축된 설탕 물만 마시는 겁니다. 무조건 과일 통째로 씹어 드세요. 3. 트랜스지방 앤드 정제 식물성 기름, 마가린, 슈트닝, 그리고 마트의 그 거대한 플라스틱 통에 든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이 기름들은 오메가-6가 너무 많아서 오메가-3와의 균형이 깨지면 몸에 엄청난 염증을 일으킵니다. 저희는 조리용 기름을 전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그 들기름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사용했죠. 4.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혈관을 손상시키는 나트륨과 아질산염 덩어리입니다. 아침에 드시던 햄 대신 저희는 간단한 삶은 달걀이나 두부구이로 바꿨습니다. 5. 인스턴트 및 배달 음식. 이건 그냥 나트륨, 지방, 설탕의 재앙입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치팅밀, 치트밀 정도로만 허용하고 그마저도 집에서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먹도록 했어. 자, 이게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랐죠. 그래서 박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머니는 이 계획을 정말 성실하게 따르셨습니다. 민정 씨가 할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냉장고에 주간 식단표를 붙여놓고 매일 아침 그날 드실 음식을 미리 준비했어. 첫 번째 달. 솔직히 힘들었죠. 적응기였으니까. 하지만 첫 달이 끝날 무렵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있잖아. 요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혈압을 재봤어. 140, 9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느끼던 그 무거운 안개 같던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 지독했던 변비가 그 모든 식이섬유 덕분에 완전히 해결됐죠. 하지만 두 번째 달, 그때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 그 순간이요. 할머니의 오른쪽 팔, 뇌졸중 이후로 거의 마비되다시피 해서 거의 쓸모가 없던 그 팔? 어느 날 민정 씨가 부엌에 있는데 뭔가 달그락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고개를 돌려봤죠.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가 그 떨리는 손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스스로 입에 가져가시는 걸 본 거예요. 흔들렸어. 서툴렀죠. 하지만 해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 다시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몇 주 뒤 할머니는 보행기를 짚고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나고 믿을 수 없는 승리였어. 할머니는 우셨어. 민정 씨에게 그러셨대요. 이젠 화장실 갈 때마다 너 부르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다. 그리고 3개월째가 되던 날, 저희는 함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함께 갔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25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 160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성지방 200에서 13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혈압 완벽한 정상 수치 120, 80이었습니다. 공복 혈당, 당뇨 전 단계였던 120에서 정상 범위인 95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새 검사지와 옛날 검사지를 몇 번이고 번갈아 보셨죠. 저희를 보시더니 그러셨어.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수치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건 처음 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순간은 진료가 끝나고 나서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박 할머니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마비됐던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를 올려다 보시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제 손주들 결혼하는 건 볼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의 회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에는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개월째에는 그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째가 되었을 때는 동네 공원까지 산책을 다녀오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걸 아시나요? 바로 민정 씨였어. 40대 중반이었던 민정 씨도 과체중에 혈압이 높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이 건강한 음식을 매일 만들고 함께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해진 겁니다. 3개월 만에 민정 씨는 8kg이 빠졌고 그녀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식, 그것은 약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우리의 혈관을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나쁜 음식은 혈관을 막고 좋은 음식은 혈관을 청소합니다. 물론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처방받은 약을 여러분 마음대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식이요법은 의학적 치료와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너무 벅차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오늘 국물 마시는 걸 반으로 줄여보세요. 내일 오후에 먹던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을 드셔보세요. 다음 주 일주일에 딱 2번만 저녁으로 등 푸른 생선을 드셔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아 기적을 만듭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